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서민이 왜 서민인 줄 아십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민입니다. 서민의 사전적 어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보통의 시민을 의미합니다. 예.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의 서민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서민 많습니다. 많은데 가끔 자기가 서민인지 까먹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민이면 서민답게 살면 되거든요. 없으면 없이 살면 되는데 없이 못 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민에서 못 올라와요. 그 이상 못 올라와. 계속 서민이야. 그 옛날 서민 동네 사신 분들은 10년 지나도 그 동네 살고 있어. 좀 돈 벌어서 아껴 써가지고 좀 보다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달동네 같은데. 그래서 왜 서민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못 나올까? 왜 서민은 끝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기가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 있어요. 서민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요. 자기들은 돈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 서민 또래들 다 쓰니까 나도 쓴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살면서 뭔가 내가 못 가진 거, 못 누린 거에 대한 어떤 한이 많아요. 한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내가 돈 벌고 직장 다니면 좀 갖추고 살겠다. 그래서 이런 사치품에 돈을 많이 씁니다. 서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써요. 메이커도 많이 있고. 근데 서민의 또 문제가 뭐냐면 벌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서민들의 어떤 월급 수준이 높지 않잖아요. 버는 돈이 뻔하면 아껴야 되는데 아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내가 서민으로 태어난 이상 벌이가 뻔한데 여기서 아껴봐야 얼마나 될까. 그래봤자 뭐 빚 좀 개살구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살 거, 어차피 이 동네 탈출하지도 못할 거, 그냥 이대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트렌드나 유행 같은 것도 상당히 민감해요, 서민분들이. 유튜버 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의심도 없이 다 따라하려고 그래. 따라해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흔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용어로 양떼 효과랍니다. 양떼 효과. 특히 서민들이 이 양떼 효과가 더 큽니다. 양떼. 그냥 양 중에 한 마리가 뛰어댕기면 다 뛰어댕기는 거야. 양이 그렇거든요. 양이란 동물이. 한 명이 갑자기 난듯이 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양이 다 뛰어댕겨요. 그걸 가지고 양떼 효과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다 그래. 누구 한 명이 달리면 다 달리고 있어. 이유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달리고 나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예. 잘 된 분들은 몇몇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 서민이 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공감합니다. 다수가 가는 일은 사실 뒤돌아보면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 특히 재테크, 다수가 하는 거. 가급적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 맞는 재정지표를 따라 적절히 소비하고 여건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짜도 될까 말까인걸요. 큰돈 만지는 거. 누구나 꿈꾸고 염원할 수는 있어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큰돈이요. 생각대로 자기한테 안 옵니다. 생각의 속도로 행하란 말이 있죠. 자기계발서에 흔히 나오는 어구인데요. 현실은 존나 가혹한 게 뭐냐면 돈만 논외로 진짜 생각한 대로 행하면 리얼 다이아입니다. 돈 쫓아가면 갈수록 돈이 자기한테 멀어진다는 이야기도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가 돈에 관련해서는 이성적 사고가 완전 저지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끌하다 폭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엄청 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망하고 개고생하는 거를 저질의 시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민이라면 이 저질의 시전을 예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댓글입니다.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거냐면 서민은요 너무 큰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좀 비참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뭔가 서민이기 때문에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럼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을 평생 살아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벌 수 있는 돈과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모일 수 있는 돈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모일 수 있는 돈을 뭐 악착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자가 되지 못해. 우리나라는 유독 이 성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좀 글이라든지 아니면 부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현실은 못 됩니다. 못 돼요. 근데 미디어가 자꾸 그런 서민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자꾸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 근데 팩트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되는 거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미디어가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뭐냐 하면 뭔가 없는 사람들, 흑수저가 뭔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이거를 그냥 집약적으로 비춰줘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뭐 성공시대나 뭐 지금 뭐 서민가프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가난을 탈출하고 부자가 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많아 보여. 그리고 거기 나온 멘트가 난 별거 아니다. 난 대단할 거 없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뭔가 희망을 전달해줘요. 근데 팩트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냉정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사업을 읽어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사업에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뒷걸음질, 영원한 심연의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보여줘요. 미디어에서. 일반 서민이 뭔가 투자나 사업을 했다가 무리수를 던졌다가 잘못된 사례는 잘 안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여주긴 하지만 일반적인 미디어에서는 잘 안 보여줘요. 일반적 서민들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 뭔가 희망이 꺾이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하잖아요. 이제 사실상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는 없어요.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믿는 게 서민이에요. 근데 그런 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한테는. 한 100명 중에 1명 일어날까 말까 한 사례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이 미디어가 만들어주는 함정이에요. 그런 함정 여러분들 끌리시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서민은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성공 못 합니다. 그냥 현실에 맞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야, 부모야, 네가 뭔데 서민들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동조하는 거냐? 니까지 게 뭔데?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살만합니다. 왜 자꾸 이걸 나쁘게 보시나요? 서민도 나름 그 가진 범위에 따라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재고 안 하고 살면 물론 힘들긴 하지만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사는 것을 왜 나쁘게 보십니까? 아니 뭐 남들 하는 거 다 안 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 소비 조절하고 아껴 쓰고 하면 이 힘든 가운데 살 수 있어. 왜 그걸 왜 나쁘게 보냐고. 왜 지질이 궁상맞게 보는 겁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돈만 논외로 진짜 생각한 대로 행하면 리얼 다이아입니다. 지금 리얼 다이아 한 사례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드렸죠. 무조건 성공하는 것보다 안 자빠지는 게 중요하다고. 현대사회에서는. 서민들은 뒤가 없어요. 자빠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빠지면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못 일어섭니다. 만약에 서민이 뭐 사업했다가 말 안 먹어서 빚이 2억 생겼잖아요. 웬만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거 갚으려고 하다 청춘 다 바칩니다. (1억) 정도만 있어도 수민이 탁탁 막히는데 미래가 막막한데.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성공이나 부자에 대해서 이런 달콤한 속상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우리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이러면 생각해봐. 100명 중에 뭔가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성공한 사람 1명 있으면 실패한 사람 10명 있어요. 근데 10명의 사례는 안 보여져. 그런 얘기는 안 해. 한 명만 보여주는 거예요. 10명은 안 보여주고. 근데 서민들이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 1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10명. 자빠진 1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투자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다 성공합니까? 사업도 경쟁이잖아요. 누구를 잡아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투자라는 것도 누구를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내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투자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득을 봤다는 건 누구한테 누무져진 빵을 먹게 한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는 건 누구를 잡아뜨리게 만드는 거잖아. 누구를 폐업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잘 됩니까? 난 웃기게 그런 거야. 장사가 다 잘 되죠? 말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다 잘 돼? 내가 잘 되려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 장사해본 사람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바닥에 다 잘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왜냐? 그런 장사 같은 거 찾는 사람들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가게가 많아진다고 갑자기 손님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동인구, 그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또이또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한 군데서 맛이 좋고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그쪽 반대쪽 업계는 힘들죠. 힘들다가 버티지 못하면 나자빠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서민들이 뭔가 투자나 뭐 사업을 잘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빠진 사례가 더 많아요. 힘들어진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 관련에 있어서 남의 말 믿지 마세요. 남의 말 절대 믿지 마. 왜 이렇게 남의 말 쉽게 믿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습니까? 제가 몇 번에 얘기하는 건데, 좋은 것은 절대 나눠 가지지 않는다고 몇 번에 얘기했습니까? 남들이 좋은 정보다, 괜찮은 정보다 얘기하는 건 좋은 정보도 아니고 괜찮은 정보도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괜찮은 정보도 괜찮은 정보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봤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세상에서 남의 말 믿어가 잘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남의 말 쉽게 믿어? TV에 전문가라고 하면 다 믿어야 됩니까? 유명한 사람은 다 믿어야 돼? 다 따라해야 됩니까? 그럼 따라해서 잘 된 사람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가 있는지. 뭔가 내가 살아가더라도 내 현실에 맞게, 내 조건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 조건, 능력을 신경도 안 쓰고 남들이 한다고 하면 내 능력치도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벌이도 안 되는데 다 따라하잖아. 다 따라하면 안 된다고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 나만의. 나만 유지할 수 있고, 나만 행동할 수 있고, 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각자한테 맞는 법.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연글 같은 거 다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다 같이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연끌 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연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간 거잖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부터 연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계속 돈 모아가면서 나중에 기회 돼서 집을 사겠다. 이런 분들 많았겠지. 근데 주변에 연끌을 해가지고 집값 2억 오르고 하다 보니까 배 아파가지고 이때 아니면 못 산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니까. 뭘 계속 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오르는 게 있습니까? 살면서? 경제학적으로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쭉쭉 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그 말부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조건 오른데, 여기는 무조건 오른데, 앞으로 계속 오를 거래요. 15억이든 20억이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무조건 오른데.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남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어떤 돈을 버는 방식, 자기만의 돈을 모으는 방식, 자기만의 돈을 관리하는 방식, 자기만의 소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남들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남들한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남들 따라하는 사람들이 왜 서민을 못 벗어났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이 서민 많죠. 맨날 남들 따라하는데 계속 서민이야. 나아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보세요. 이미 남들이 따라하는 거는 이미 가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자꾸 남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서민분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또 서민분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든지 한 계단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번에 5계단, 10계단씩 넘으려고 하다가 자빠집니다. 자빠져서 뒤통수 깨집니다.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번에 1,000만원 모았으면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가면 돼.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십니까? 천천히 단단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건축 같은 것도 천천히 기초공사를, 골조공사를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 날리시거나 하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누수 심해지고. 안 그래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정신으로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